자, 오늘의 재밌는 짤입니다. 자, 우리 장돌이. 예. 자, 뭐 독대 저 관중 사기꾼이 또 나대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 사기꾼은 옆에 계신 분 같은데. 양쪽에 끼고 있네요. 양쪽에. 자, 박순찬 작가님이 정말 항상 잘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혼자 차를 타고 있는 한동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독대나 무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서로 지금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관계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입니다. 자, 체코 원전 건배합시다. 건방지게 언론 플레이나 하고 독대 하나 수용도 못하고. 다 부셔지고 있네요 지금 대통령실이. 그리고 또 한동훈은 술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얼굴 뻘건데요 한동훈. 근데 한잔 했나? 그림에는 얼굴 뻘겁니다. 화나서 얼굴이 빨갈 수도 있죠. 네. 자,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독대 하나 수용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우리 경기일보의 경기 만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독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 대사를 쭉 써주셨어요. 달콤한 인생 중에 있었던. 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죠? 몇 년 전 제법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제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사소하게 생각했는지 실수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야단치고 끝날 일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오야부.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 친구 손목 하나가 날아갔어요. 잘 나가던 친구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났습니다. 이번 일은 손목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한동훈 대표님 손목 다음에 뭐야? 손목 지켜야 되는데. 가발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손목 다음에 그냥 목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사소한 실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언급이라던가 처음에 이제 사소하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막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더 싫어한다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은 독대 뭐 그냥 뭐 그까짓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술 한잔 먹지 뭐 이렇게. 주위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었을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달콤한 인생 영화를 떠올려 보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병헌이 복수를 해서 결국은 당하거든요. 저 오야붕. 네. 그런 복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그 말씀 우리 마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더 싫어하는 게 이번에 그 비행기 타고 내릴 때요. 근처에도 안 가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막 야립니다. 소위 말하면 야립니다. 막 레이저 나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딜 쳐다볼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그렇게 출장 가면 넥타이 2개씩 사왔다더니 막 반찬에다 주고 그랬는데. 자, 다음 경인일보 만평입니다. 자, 스포트라이트 독대. 혼자 있네요. 네, 한동훈을 좀 까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독대 요청 공개하고 혼자 뭐 이렇게 독대한다고 막 하니까 카메라들은 전부 한동훈만 비치고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래서 거부를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친한계가 뭐 화장해주고 있는 건가요? 머리도 좀 털어주고 네. 열심히 분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언론 플레이 한다는 얘기죠. 언론 플레이가 진짜 얼마나 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꼬였어. 한참 꼬였죠. 네. 독대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은 빈자리입니다. 독도 요청을 해놓고 이렇게 안 만나고 어차피 밥은 또 몇 시간 후에 같이 그렇죠. 먹어야 되는 좀 사이인 있으면 거잖아요. 먹죠. 그럼 이게 네.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어디로 아니 이때 그냥 한동훈 대표님 그냥 술 한잔 그냥 확 먹어버려요. 그냥 거기서 막 치기로 그냥 막 들이받아? 네가 대통령이면 다야? 뭐 이런 거야. 뭐 그랬더니 다음날 사실 취해서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벽에 똥칠하고 그럴 좀 결기가 있어야 된다. 네, 결기가 좀 결기를 보여주십시오. 무서우면 이제 방탄 조끼 뭐 이런 거 입고 들어가서 한번 하는 거죠. 아니 핸드폰 몇 개 갖고 들어가면 되죠. 그거 이제 뭐 폭탄이라며. 들어간 걸 본 사람 있었지만 나온 거지는 본 사람이 없었다. 나온 사람 없었다. 자, 그리고 용산아 뺑뺑이 민중의 소리 만평입니다. 독대.
독대만 하면서 사실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윤통을 제일 약간 분노케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보고 독대하자고 해요. 그리고 만나 자꾸. 그럼 이제 꼭지 돌지 이제 윤은. 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 이재명 대표 주위에도 많다. 네. 절대 안 됩니다 할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관련해가지고 김용현 현재 국방부 장관이죠. 네. 윤석열의 친한 이 선배이자 충암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옆에 끼고 있었던 김용현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국정감사일 거예요. 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인수위 때 얘기하는 거죠? 인수위 때. 임기 2년 반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시면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 옮기는 이야기를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수위 때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좀 길게 보자. 갑자기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그때 기싸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끝나는 정부가 인수위에 가장 힘이 센 정부를 어떻게 이겨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정부도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떼써도 그냥 그래 앞으로 잘해보겠다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 뭐 아니 쥐들이 달라고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그냥 그랬더만 뭐 누가 승인했냐고? 그러니까 자 다음 사진에 보면은 청와대 이전 비용이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안 한다 그랬어.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승인은 해줬더라도 거기에 뭐 수의계약 업체를 쓰라는 등 이런 것까지 지시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써놓고. 그러니까. 무슨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 500억 내주라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맞아요. 커지면서 네. 1조 가까이 지금 그리고 굉장한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들이 한 거지. 그다음부터 자기들 정부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계약 과정 어떤 업체가 왔나 어떤 공사 과정이 있었나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승인한 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개욕 먹고 있다는 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가 비리가 있었으면? 라고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뭘 지금 이제 와서 자 21g이라는 회사 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이 말 방금 임그린 님이 했지만 이게 똑같은 논리로 반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다 돌려놓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옮기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대통령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모두 텔레비도 켜지 않고 아무 매체도 켜지 않고 정말 커튼 쳐진 방에서 방 밖에도 안 나올 때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청와대로 옮긴다고 하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둘씩 이불에서 일어났죠. 뭐라고? 청와대를 옮긴다고? 이러면서 일어났죠. 그거를 우리가 허락했냐고.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아직까지 대고 있다. 임기 절반 가까이 도달했는데 정말 한심한 정부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겨레 그림판을 보시면 자 이제 딥페이크라는 겁니다. 네. 자, 얼굴을 전 정권으로 바꾸면 간접일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나요? 자, 충암고 3인방에 모였어요. 김용현, 이상민 이걸 가지고 진짜 딥페이크로 얼굴을 문재인으로 바꿔놓고 하면 되는 거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충암고 3인방이라는 게 이번에도 보면은 그 용산 사진첩 있잖아요. 네. 순방 갔다 오고 나서 악수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왜냐면 뭐 한동훈은 1초도 안 하고 앞에 이제 이상민하고 오래 했다고 하잖아요. 사진첩에도 이상민 사진만 올려놨어요. 다른 사람 사진은 아무것도 없고 이상민만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막 위아래가 없는 게요. 사실 뭐 저도 우리가 지금 너무 한동훈 칭송해서 한동훈한테 반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의전 서열 7입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은요 30인가?
뭐 하여튼 한참 뒤에 있어요. 의전서열로. 그럼 의전서열로 따지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그 맨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이거 위아래 없이 내 감정대로야. 그냥 막이야 막. 아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채팅창에 기갑님이 충암고의 충이 벌레 충이 암인가. 지금 충암고가 갑자기 이런 대우를 받게 하는 게 이 지금 정부의 고위급들이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의 단독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심야 편의점 간 이유 경호 군인들 간식 샀다. 에라이 좀 핑계를 대려면 좀 제대로 된 걸 대라. 그냥 내가 배고파서 갔다 해요 차라리. 근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이 그 김건희가 야행성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주로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넘쳐나더라고요. 네, 많죠. 이게 지금 또 그 서울의 소리 단독이었죠. 이명수 기자도 등장을 합니다. 네, 이명수 기자가 이 한남동 근처를 배회를 해요. 새벽에도. 네, 일주일 동안 이제 뻗치기를 했죠. 네. 이제 심야 편의점에 가는 김건희를 발견한 겁니다. 편의점 앞에서. 근데 이때 김건희와 수행 5명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걸 봉지 보고, 들고 있고 봉지.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이 지금 경호하는 군인들의 간식을 샀다는 게 사실 간식을 사려면 그 군인들 걸 다 사주던가. 그렇지. 거기에 봉지에 달랑달랑 몇 개 없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5명 5인분도 안 될 것 거의 같은데. 2인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리고 간식을 사주는 것보다 그 새벽에 일을 안 하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을 그렇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새벽에 뭘 나다녀? 새벽에 간식 사줄게 일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그 안에 그 먹을 수 있는 그 매점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뭐 모르겠어요. 용산과 관전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경호한 사람들 간식 사준다고 나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야 무슨. 그 차라리 누구 보고 사오라고 하든지. 만약에 진짜 그러려면은 그러라고 우리가 비서진도 있고 그리고 누가 새벽 1시 반에 나가가지고 영부인이 가가지고 대통령 간식 사러 나가야지 이러고 군인들 간식 사러 나가지.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딨어. 좀 미리미리 사다 두라고. 낮에 해 낮에 밝을 때. 진짜 문제다. 욕을 더 먹고 있다. 이런 소식. 그리고 다음 사진도 웃깁니다. 자, 뉴시스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김건희가 계속 카메라 밖으로 나가려고 앵글 밖으로 하는데도 지금 뉴시스가 크게 잡아서 찍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었는데 예전 같으면 김건희가 바로 뒤에 따라들으면서 각 장관급하고 악수를 다 했을 해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아예 떨어져 있다. 뭘까? 무슨 심리일까? 이건 자기도 이제 눈치 보이기도 하고 눈에 자꾸 띄니까 욕을 먹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나가질 마시든지 아예. 그냥 관저 안에서 개 산책시키면 되잖아요. 비행기를 어떻게 참아? 비행기 어떻게 참아? 체코는 또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모 오빠랑 또 다시 한번 추억을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간 수는 있는데 저렇게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 왜 나갔냐. 이런 또 지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어 나오는 김건희 여사를 우리 개방위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줬습니다. 저 뭐 바퀴벌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알 낳는 그건가? 바퀴벌레가 알을 낳으면 이게 죽지를 않는다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자꾸 똑같은 걸 많이 낳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꾸 변기에 물 내려도 안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 태워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바퀴는 태워서 변기에 내려야 된다. 그렇죠. 그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뿌려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라이터로 때우고. 나 복잡해. 바퀴벌레 얘기입니다. 네. 바퀴 얘기입니다. 네. 자,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다음 개방이의 패러디 작품입니다. 자, 임피치먼트 나우 어베일러블.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해서 탄핵이 지금 가능하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월간 간첩 9호로예요. 네. 이제 체코 순방을 했을 때 저렇게 많은 관료들을 끌고 갔는데 저 중에 한 놈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해. 경례를 안 해. 아니 우리가 이게 뭐 꼭 고위 관료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초등학생들도요 나오면 그냥 반사처럼 가슴에 손이 갑니다. 그렇죠. 누구나 우리 국민 그렇게 누구나. 교육 받았으니까. 예, 반사처럼 갑니다. 근데 하물며 고위 공직자 대통령을 모신다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아? 근데 더 문제는요. 심지어 이런 순방 가기 전에 순방 프로토콜이라서 다 나눠줘요. 순방 가는 그 참모들한테 나눠주면 되게 너무 쉬운 것까지 나오면 뭐 국기가 나오면 가슴에 손 얹는다. 뭐 이렇게 스티커 붙인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봤으면 국기에 손 올려야지. 그렇지. 글을 못 읽어? 일본어로 써줬어야 됐나? 그러니까 자 문의는 800-707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좀 많이 회자가 돼서 도대체 김태호가 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는지 기자들이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방에 올려주셨고 다음 이재명 대표가 군주 민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자, 임금은 군은 배 배이고. 주자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아, 의미 있네요. 네. 네. 국민 무섭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 대통령을 못하면, 만들 수도 있지만 네. 끌어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침몰시킬 수도 있다. 네. 그 지금 말입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다. 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렇죠. 설명해도 모른다. 모른다. 배 안 타고 비행기 탄다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뻔뻔한 소식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이야기예요. 자, 태평로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 괄호치고 진보. 아. 자, 저널리즘의 원칙은 불편 부당이다. 자유, 민주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유할 때 긍정할 뿐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정권을 편든 적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그 밑에 이제 자료 사진이 예전에 조선일보가 뭐 일본 패왕 만세 뭐 했던 그 제목 같거든요. 그 김일성 장군 만세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보수에서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아니 이거는 해봐요. 그냥 이제 윤석열을 편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아, 선언했으면 좀 빨리 좀 하라고. 그래. 한계증 난단 말이야. 선언만 하지 말고 좀 행동에 실천하십시오, 좀 제발.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바라는 걸 항상 뭐 구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 자, 개소리 재봉위원회. 개소리 그 그룹이 굉장히 크네요. 자회사도 있고. 네. 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의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 이거를 지금 재봉틀로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고 싶다는 그 입을 좀 닥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꿰매버린다. 네. 자, 국민이 생각하기엔 이렇다라는 정말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 국민일보의 만평입니다. 와, 한 포기 22,000원 배추. 요즘 배추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진짜로. 마트에서도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반찬을 집다가 내려놓는 걸 정말 자주 보게 돼요. 네. 가격이 왜 이래? 맞아요. 지금도 시금치도 그러고. 한 포기에 지금 배추가 22,200원이 되면서 배추를 천장 위에 굴비처럼 이제 올려다 놓고 바라보면서 반찬을 맨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제 어려운데 한덕수 뭐라 그랬습니까? 물가 좋다면서요. 물가 잘 잡히고 경제 좋다면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가 다 다른 나라 사나 봐.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데서 항상 만찬하고 주지 육림에 빠져 있으면 배추값이 싸서 김치를 못 먹게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이 정부에서 이 김장마저 얼마나 망가뜨리고 김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지. 왜냐하면 이 김치가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그렇죠. 밥만 있으면은 맞아.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김치이기 때문에 아주 올 겨울이 정말 고비일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유, 22,200원이면 그럼 식당 같은 데도 문제죠. 김치가 항상 나와 있어야 맞죠, 되는데. 맞죠. 그러면 이제 양배추 김치도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네. 겁니다. 아니면 뭐 중국산 오거나 하겠죠. 아, 그렇죠. 네. 진짜 걱정됩니다. 밥상 물가. 자, 한국일보의 만평입니다. 지금 오물 풍선이 지금도 하루다 멀다 하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당국은 뭐 하는 겁니까? 예의주시만 하고 있죠. 째려만 보고 있으면 뭐 하냐고. 진짜 하수아비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인가 오물풍선 날라와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 강북 어디에 이제 건물에 옥상에 했는데 네. 불이 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재가 있으면 이거는 오물풍선이 아니라 거의 폭탄급 아닌가요?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거죠. 오히려 방치한다고. 전 방치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위치는 정확하잖아요. 뭐 이상 미국에서 날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날라오니까 그 날라오는 위치는 뻔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몇 번입니까 오물풍선 날라온 게? 그럼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요. 드론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드론 같은 거 띄워서 풍선 잡아 끌어서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물풍선이 왜 날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쪽에서 지금 대북 전단 계속 뿌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단 못 뿌리게 하라고. 근데 계속 뿌리게끔 그냥 놔두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죠. 그 확성기. 맞아요. 요새는 확성기에 귀신 소리를 낸대요. 진짜 귀신 소리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북한 주민들이. 귀신 소리 그거는 내서. 나만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들리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진짜. 자, 이제 다음 단독 기사인데요. 자, 개 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 이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사님이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부자는 다 감세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반려동물까지 보유세를 하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유기동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왜 내라고 하는지 그렇게 거둔 세금을 어디다 쓰겠는지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무조건 내라입니다. 그 전에 뭐 그냥 혼자 사는 독거 가정 뭐 이런 데도 세금을 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싱글세. 않았습니까? 싱글세. 네. 결혼 안 하면 세금 내야 되고 아이 안 낳으면 세금 내야 되고. 좀 제발 부자들한테 좀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좀 계획적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잘 키우게끔 하려고 걷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세수 부족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부자들한테는 세금 안 깎아주고 지금 반려동물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천만 반려 동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1,000만 정도 되잖아요. 다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다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다 개랑 고양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갑시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이게 좀 웃겨요. 나 진짜. 이거 지금 그 이슈의 인물, 화제 인물 명태균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자기가 찍은 걸로 추정이 되고 새벽 4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앞에서 지금 저게 이제 매화나무라고 하거든요. 매화나무를 심고 있는 게 천하람입니다. 홍매화. 네. 네. 밤에 이게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선한테 비례를 주내만에 하던 그날 밤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매화를 나무를 뭐 변명에 의하면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나무가 있길래 심었다.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무슨 할 일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이 사진을 올릴 때 자기 그 사진에 대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들어있는 정보 그 내용까지 같이 올려요. 그래서 시간 그리고 자기 휴대폰 기종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정보인지 어디에서 끌어온 사진인지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 휴대폰 기종은 자동 녹음이 됩니다. 통화가. 그래서 네. 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보면은 또 그냥 휴대폰 내부가 아니라 외부야? 어쨌든 다른 곳에 백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휴대폰 올려주는 압수수색을 해도 어차피 정보는 다른 곳에 백업이 되어 있다. 그런 정보를 은연중에 또 뿌려준 거라고 약간의 볼수 있겠네요. 경고인 거죠. 너네 나 건들지 마. 거짓말하지만. 근데 저는 이거 새벽 4시에 일부러 4시에 맞춰서 이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 홍매화는- 4시라는 시간이. 그렇죠. 네. 근데 홍매화는 복숭아 나무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막 귀신 쫓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청와대 맞아요. 처음에 개방할 때 뭐 복숭아 나무까지 매화나무까지 네, 들고 사람들 맞아요.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분홍색.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굳이 새벽 4시에 저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를 역시 우리 개방이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탁월한 해석입니다. 너는 땅을 파고 나는 코를 판다. 뒤에 이준석 의원 보면 코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히다. 이준석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이 몰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핸드폰 플래시를 터뜨리면 이 정도로 밝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밝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플래시도 따로. 차잖아요. 조명이 따로 그러니까 있나? 바깥이니까 새벽 4시니까 차의 헤드라이트 빛으로 지금 비추고 있고 그런가요? 안에서 찍으면은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뭐 약간 방송 인터뷰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코를 이렇게 이런 거 잘해요. 그 약간 습관 같아. 이게 해요. 근데 그러다 딱 걸린 거죠 지금. 그러게요. 누구는 땅을 파는데 누구는 코를 파고 판다. 있고.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인물인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텀블벅에 보시면 10월 25일 독도 범도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순국하신 날도 10월 25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를 계속 일본 순시선들이 계속 독도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독도의 날도 알리고 독도를 항상 이제 가슴에 품자라는 의미에서 독도 소주잔과 그리고 뭐 배지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텀블벅에서 독도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평화의 소녀상 작가이신 김석영, 김운성 작가님 그리고 재밌는 짤에서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캐리커처 작가인 민정진 작가님과 제가 이제 기획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 텀블벅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독도로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셔서 보시고 예쁜 소주잔으로 예쁜 사랑 또 우리 독도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